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이제는 이동수단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의 마지막 자산인 자동차 무려 43만 대가 담보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2금융권의 자동차 담보 대출 규모는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50% 넘게 폭증한 겁니다. 정부의 획일적이고 강경한 규제 속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은 강제로 고금리, 저신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5대 대형 캐피털사의 자동차 담보 대출 잔액이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업권의 자동차 담보 대출 2조 3천억 원을 합치면 5조 1천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평균 담보인 정비율 80%와 중고차 시세 1,500만 원을 가정할 때 무려 43만 대의 차량이 빚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자동차 담보 대출 급증. 그 이유는 다소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문을 강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라는 명목 아래 1금융권의 자금줄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담보가치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고 신용대출 한도마저 연소득 이내로 묶였습니다. 정부에서 하도 대출을 줄이라고 하니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 대상 대출만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꾸입니다. 어차피 규제된 대출량 안에서만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 고신용자들로 구성된 대출 포트폴리오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잔인하지만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 공급액은 1년 만에 11% 감소하며 전체 신용대출 감소폭을 웃도왔습니다. 정부 규제로 대출을 줄이기는 했는데 저신용자 대출을 더 많이 줄인 겁니다. 대출길이 막힌 서민들은 살기 위해 2금융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저축은행에서마저 거절당한 이들은 소득 증빙이 까다롭지 않은 곳을 찾습니다. 당일 입금이 가능하고 신용점수가 낮아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자동차 담보 대출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집중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취약계층을 더 비싼 이자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규제 풍선 효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가 이 현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핀테크 플랫폼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자동차 담보 대출의 70% 이상을 3040세대가 차지합니다. 특히 30대의 대출 약정액 비중은 1년 만에 급증하며 전체의 33%를 기록했습니다. 40대의 비중 역시 40%를 돌파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동차는 사실상 유일한 실물 자산입니다. 주택이 없는 청년층과 중년층은 당장의 생활비 조달을 위해 매일 타고 다니던 차를 저당 잡힙니다. 연 12%가 넘는 고금리를 감수합니다. 쏟아지는 카드값과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탓입니다. 일부는 과거 부동산 연끌과 주식, 빚으로 묶인 자금을 방어하기 위해 고금리 자동차 대출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생계비와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서민들의 자금 조달 우회로는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는 좁은 외나무다리만 남았습니다. 한계 상황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의 차량은 결국 경매장으로 끌려갑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등록된 차량 경매 건수는 9,327건을 기록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26%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팬데믹 경제위기 시기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차입금 연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업체의 판매량은 4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서민의 몰락이 누군가의 사상 최대 매출로 이어지는 잔인한 경제구조가 안착했습니다. 차량조차 없는 금융 취약계층의 현실은 정말 처참합니다. 자동차라는 최소한의 담보물마저 없는 저신용자들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립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7,900억 원을 훌쩍 넘기며 전년 대비 139%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4만 명에서 8만 7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제도권 등록 대부업체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이들은 불법 사금융 이용자로 추락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 7천 건을 넘기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 1금융권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2금융권 카드론을 쥐어짜고 자동차 담보 대출로 연명하다. 결국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추락하는 연쇄 파산 이동 경로가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당장의 숫자상 부채 증가율을 억누르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빚을 강제로 통제하려는 획일적 정책이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긴급생계형 대출과 일반 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옥죄는 정책은 금융 취약차주들을 사지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담보 잡힌 43만 대의 자동차,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카드 연체율, 그리고 폭증하는 대부업 의존도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밑바닥이 빠르게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무거운 경고장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